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블루키 TV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은 아니고, 제가 그런가요? 전에 조세가 원장님, 퀘셔너로 한번 그쵸. 한 적은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얼굴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키 원장 이주연이고, 저는 SAT를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 카운셀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컬리지 어드미션, 그러니까 카운셀링과 컬리지 어드미션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렸던 부분이 올해 뭐 좀 어떤 입시 트렌드적인 거 하고 또 향후 또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올해 입시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 진학하는 게 최우선이긴 한데, 그래서 얼리 때 지원해서 된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고배를 마신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레귤러 때 들어가서 지금, 결과를 받은 아이들이 있고, 때로는 웨일리스트 걸려서 지금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잘 갔고요. 스탠포드도 갔고, 시카고도 갔고, BC도 들어갔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만족스럽고, 또 더군다나 처음에 이제 같이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대체적으로 좀 과감하게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를 꼭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열심히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제일 최측근으로서 제일 옆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편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우리 한 18년, 19년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진짜 고민 끝에 선택하게 하는 그 학교 때문에 좀 더 학교 가서도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이 생각하는 카운셀링의 핵심. 그러니까 방어율이 100%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딱 원하는 학교 정하고 가고 싶은 학교 다 얼릴 때 딱 돼버리면 아이들도 마음 좋고 또 저희도 일이 편할 텐데 사실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핵심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하느냐가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얼릴 때 지원하는데 만약에 정말 가고 싶지도 않은 학교에 억지로 원서 쓰라고 하면 그 원서가 재밌게 쓰여지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찾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가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학교 무슨 포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 학교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정말 가고자 하는 학교, 그게 물론 좀 지나치게 상향되는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목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함부로 아이들의 성적이나 그런 활동의 깊이를 판단해서 이 정도면 어느 학교가 된다, 저 학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카운셀러로서의 자질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정말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으로서 또 어떤 밸류를 애드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점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의 이 점수는 이 학교는 가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게 추가적인 것들 되게 많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한 아이로 보여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아이가 특별해야죠. 그렇죠. 아이가 특별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카운셀링이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을 놓치면 정말 이것저것도 안 되고 만족도도 떨어진다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제 인생 하나도 제대로 책임 못 지는데 감히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갖다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뭐 어떤 게 가장 너에게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힘들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아이들의 특별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하면 가가지고 아마 4년 내내 고민만 하다 올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한국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군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 들어왔다가 그러고도 이제 인생의 고민을 계속 이어가게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제가 같아요.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좀 네. 맞습니다. 더 진지하긴 하긴 할 텐데, 우리 좀 편하게. 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영상 이렇게 좀 작업하는 거 있어서 제일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라이징 이제 시니어가 되겠죠? 뭐 향후 또 뭐 그래요. 2021년도에 또 준비해야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급하게 올해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올해 웨이리스트가 아마 좀 제가 봤을 때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향후 요거 일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웨이리스트나 이런 어떤 좀 생각을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빼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그건 틀린 예상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우리가 지금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fter disease 해서 AD랑 BC로 나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웨이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5월달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네, 어떤 학교로 내가 진학을 할 것이냐를 이제 파이널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디포짓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웨이리스트에서 이제 구제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웨이리스트는 어떻게 구제가 되는 것이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대학들은 이미 많은 학생들을 어드미트 시킨 거 아닙니까? 합격을 시키고, 네. 이제 우리 학교를 와라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그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생겨야, 네. 그래서 그 프레시맨 클래스가 꽉 차지 않아야 사실은 웨이리스트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학교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150명을 뽑았다. 어떤 때는 15명밖에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웨이리스트에서 구제되는 학생들 숫자도 천차만별인 거죠. 매해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드미션에서 정말 제대로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이 예측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학교를 가지 않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사실 갭이어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어쩌면 이제 올해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쩌면 대학들은 갭이어를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반드시 올해 꼭 대학을 진학하겠다가 아닌, 나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갭이어를 하면서 또 그간에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대학을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마 그 학생들의 숫자가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미국 그 국적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그냥 갭이어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도 하나 있냐면, 지금 대학들이 9월 달에 개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네. 우리나라 대학들처럼. 그러면 과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 학교에 지금 굳이 신입생으로 해서 입학을 하는 게 과연 좋겠느냐라고 고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합격 자체를 캔슬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한 해 정도 더 두고 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아마도 이제 현재 웨이리스트에 되어져 있는 많은 학생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는
그 학교의 신입생 입학 수를, 학생들 들어오는 숫자를 그렇죠. 이제 정하게 정해서 가지고 있고 그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리스트 때문에 구제된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제 물론 그 안에서는 그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뭐 저도 요즘 종종 받는 질문이 선생님 미국 대학은 재수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 사실 미국 대학 진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재수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나라 한국 대학 재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뭐 올해 안 가고 내년에 다시 재입학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건 좀 미지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에 학교를 지원할 학생들인 거예요. 올해 갭이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올해 학교를 안 가고 내년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내년 프레시먼 클래스 사이즈가 이미 이제 채워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지원한 학생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박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그런 경쟁을 해왔어요. 해오기는.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학생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내년은 더 적은 자리의 숫자를 놓고.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프라이빗리 카운셀링도 하지만 학교에서 카운셀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말씀하신 라이징 시니어들이 더 성공적인 그러니까 아니면 뭐 equally successful한 그런 그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사실 그게 큰 고민이기도 하죠.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있었던 저희 그 온라인 그 Q&A 세션에서도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올 여름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SAT는 해야 될까요?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긴 하셨거든요. 이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보편화된 답은 없겠지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여름에 관련해서요? 네. 여름은 잘 못 보내면 망하는 거고요. 이번 여름 정말 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지금 SAT를 뭐 많은 대학들이 이제 내년은 테스트 옵셔널을 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suspending requirement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쾌재를 부르는 애들도 있죠. 나는 요번에 SAT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름방학은 그러면 SAT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뭐 안 본다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SAT 학원 안 다니고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밖에서 활동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의 모든 스포츠 활동 다 멈췄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 요즘 운동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말 집에만 있는데 그 집에만 있는 시간 동안 뭘 했느냐가 사실 내년도 그 그러니까 입학 원서를 쓰는 과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카운슬러들이 머리를 짜면서 너는 이런 거 했다고 하자, 저런 거 했다고 하자. 그러면 과연 그런 학생들의 원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대학에서 눈여겨볼 만한 좀 특별한 그런 캔디데이트를 그러니까 그 애플리컨트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 애플리케이션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SAT를 준비를 만약에 뭐 미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대학에서 이걸 받아줄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결국은 저희가 그냥 계속 여기서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는 게 다 이제 뭐 사실 SAT라는 게 물론 그 SAT라는 시험에 대해서 찬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인디케이터가 되느냐
대학에서 이제 학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우선 저는 제가 이제 조색강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한 가지를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AT는 물론 어느 정도는 스케일러블 할 수 있어요. 연습 많이 하면 점차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꾸준하게 읽었던, 꾸준하게 라이팅을 해왔던 아이들이 시험도 잘 보는 편이고요. 그걸 갖다가 그냥 단기간에 몰아서 막 뭔가를 했을 때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점수 추이까지는 가능할 수 있죠. 소위 말하는 그 팁이란 걸 통해서. 근데 그런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1580, 1590, 뭐 1600이란 점수가 그냥 뽀록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실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는 영어, 그러니까 리딩도 잘 안 되고 라이팅도 잘 안 되는데 나는 SAT requirement가 이제 SAT가 requirement가 아니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난 딴 걸 할래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겠는지. 본인이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이 탄탄한 실력들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1학년 또 10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대학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뭐 어쩌면 내후년에도 이 SAT를 여전히 테스트 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10학년들, 나는 잘 됐다. SAT 이제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나는 아예 건들지도 않을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요즘 리딩을 안 하거든요. 예, 결국은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했더니, 네. 선생님은 학원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커스터머가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사실, 받아들이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글쎄요. SAT라는 시험을 잡고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답이 저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일 많이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있지만 이거를 지금 얘기 나누는 것보다는 좀 Q&A 세션이나 아니면 개인 상담 같은 걸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온라인 세미나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할 때도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올해는 캠프도 못 가는데, 또 서머스쿨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여름방학 동안에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세요. 물론 아이디어를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날 아마 조색강 원장님은 책을 읽기라고. 저도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야, 책을 읽어라. 이 시간 동안에 독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쩌면 더 솔직하게는 그거 외에 다른 방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그날 얘기에서는 뭐 콜세라라든가 아니면 뭐 edX나 이런 그런 수업들을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통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야들을 더 찾아봐라, 더 파고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demonstrated interest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들의 더 창의적인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접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나 조언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뭐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번 세미나를 이제 이 어드미션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서 늘 마지막에 이제 이 액티비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툴은 리미트 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그거는 무한대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전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낼지를 고민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아까 콜세라, 뭐 edX 툴입니다. 그 툴을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삼을 것이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네, 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게 뭐, 보편화된 뭐, 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개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Q&A를 통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응답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오전 11시에 저희가 저번과 동일하게 온라인 Q&A 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전화로 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예약 등록을 하셔도 되고, 사전에. 사실 뭐 실시간, 그쵸. 저희가 할 때 실시간으로 또. 그냥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널 네네네.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들어오셔서 또 보니까 또 저기 뭐 이탈리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오고 마스크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더 추천드리기로는 저희 같은 이조 원장님이나 또 저희 조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개인 상담, 또 아니면 개인 뭐 1대1 뭐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에세이도 마찬가지지만, 뭐, 물론 이제 이 원서 관련돼서 만약에 상담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에세이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모든 아이디어를 다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자산을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 자산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는 사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죠.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또 Q&A 감사합니다. 시간에서도 좀 더 많은 좀 활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거침없이 얘기했다면, 이걸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게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 꾹, 그 다음에 좋아요, 그 알람 다음에 설정. 알림 설정까지, 그쵸? 제가 근데 영어로는 뭐요? 구독은 subscribe, 그 다음에 좋아요는 like, 그 다음에 알림은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알람? 알림? 알람? 아무튼, notification. 아마 그거 세 가지일 겁니다. So, for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this video overseas, I know we don't have subtitles. Hopefully we have it. 뭐죠 아까? Subscribe, 그다음에 like and notification. 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